네, 여러분 이제 5번부터 8번 그 뒷부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가나 화석 에너지의 건조화시암 및 북부 아프리카 국가별 매장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가나 화석 에너지의 건조화시암 및 북부 아프리카 국가별 매장량 비율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둘 다 그 전체에서 54%, 53% 거의 비슷해요. 건조아시아랑 북부 아메리카가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이 이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석유 아니면 천연가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고, 여기에 있는 매장량 국가들을 좀 보시면서 명단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라인업을 보시면서 이게 어떤 거겠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면 아랍에미레이트는 5등으로 똑같이 다 있으니까 뭐 큰 의미는 없고, 얘는 투르크메니스탄 카타르가 있어요. 그리고 A가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A, B가 있고 이라크, 쿠웨이트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보시고 느낌이 오셔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을 때 카타르 하면 천연가스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고, 투르크메니스탄도 천연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라서 이 나는 천연가스고 이 가가 석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쿠웨이트 얘는 석유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석유가 가장 많이 나는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는 나라 A는 사우디아라비아. 천연가스가 가장 많이 나는, 이거 아까 했었죠? 이란. 이렇게 놓고 푸셔야 답을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카타르, 쿠웨이트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가는 석유인데, 석유는 냉동 액화 기술의 발달로 소비량이 급증했다. 아니죠. 천연가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나는 18세기 산업혁명 시의 주요 에너지원. 뭐예요? 석탄이죠. 틀린 설명. 가는 나보다. 자, 석유는 천연가스보다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네, 맞습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뭐 이렇게 순서였었잖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 4번 보겠습니다. 나는 가보다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 석유죠. 틀린 설명입니다. A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네, 틀린 설명.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라고 놓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몇 가지 그 자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보자면, 자, 주요 국가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산유국 뭐 이렇게 저장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산유국이었고 주요 국가들 이렇게만 저장했었군요. 이렇게 저장했었죠. 그래서 석유, 천연가스, 그래서 산업 구조 뭐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천연가스는 이란, 쿠웨이트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 쿠웨이트, 이라크 쿠웨이트라고 할까요? 이라크 쿠웨이트 뭐 이 정도가 된다. 뭐 하나 더 쓰면 투르크 막토 말고 메니스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냉동 액화 기술의 발달, 이거는 뭐냐면 천연가스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발달과 관련이 있습니다. 18세기 산업혁명은 석탄은 안 적어도 될 것 같고,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세계 1차 에너지 차지하는 비율 뭐 이렇게 해서 복사 안 되고,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 1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수송용으로 많이 이용되죠. 주로 이게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수송용. 그럼 천연가스는 뭐죠? 가정용으로 많이 쓴다. 그다음에 뭐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자, 6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국가의 품목별 수출액 비율과 총 수출액을 나타낸 것이다. 네. 수출액 비율은 농림축수산물, 광물 및 에너지 자원, 공업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가라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나오면 지도 먼저 보라고 했고, 자, 요거 그 커터 칼처럼 생긴 거, 요거 이렇게 칼처럼 이렇게 날카롭잖아요. 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고, 여기 이렇게 이 사우디아라비아 요 위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데, 여기가 페르시아만이잖아요. 석유 많이 나오는 국가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푸셔도 돼요. 사실 잘 모르지만, 하지만 여기는 카타르가 해당이 됩니다. 카타르. 그럼 여기 요거 아나톨리아 고원 있고 유럽이랑 이렇게 좀 이렇게 반 나눠져 있는데 튀르키예. 그다음에 여기는 카자흐스탄 밑에 우즈베키스탄인 것 같습니다. 우즈벡 맞나요? 우즈벡 맞을 것 같은데. 보여주도 보시면 카자흐스탄 밑에 네. 우즈베키스탄 맞죠? 네. 저도 잘 모릅니다. 네. 자,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가나다라를 특정 지어야 하는데, 자, 먼저 보시면 특징적인 것들 먼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기타가 많은 거는 큰 의미가 없고, 농림축수산물 비율이 높은 거 이렇게 있고, 얘는 농림축수산물이 거의 없네.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광물 및 에너지 자원, 얘는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이 엄청 많네.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공업 제품, 얘랑 얘는 공업 제품이 엄청 많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풀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특징적인 것들을 먼저 이렇게 제껴가면 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이 겁나 많은 거, 딴 거랑 비해서 엄청 많은 거, 이 다가 이 페르시아만에 있는 요 국가 카타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공업 제품이 많은 나라들을 보시면, 선진 공업화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울 때는 튀르키예가 뭐 자동차 공장 뭐 이런 거 많아가지고 엄청 많다라고 했었던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이랑 이스라엘은 뭐 딱히 배우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훨씬 더 공업이 발달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 수업 때도 뭐 군대 뭐 탈피오트 뭐 이런 거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얘네들은 그 창업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여기는 석유가 또 안 나와서 그런 공업 인간들 똑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한 인적 자원을 활용한 공업들이 많이 발달한다는 거죠. 그러면 튀르키예 아니면 여기라고 공업 제품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총 수출액에서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나고, 농림축수산물 여기가 차이가 많이 나죠. 100억 달러 이렇게 하니까 농사도 꽤 짓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저는 라가 튀르키예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1인당으로 나누면 이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인구가 이스라엘의 1인당 GDP는 굉장히 높겠지만 얘네는 인구가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다만 이 튀르키예는 인구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인구를 한번 보시면 8,500만이고 900,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기가 인구가 엄청 많고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냥 총 수출액으로 하면 튀르키예가 더 많을 것 같고, 게다가 얘네들은 지중해성 기후 뭐 이런 거에서 농사 많이 짓는다고 했잖아요. 앞에서 밀이랑 올리브 이런 거 농사 많이 짓는다고 했으니까 이스라엘은 사실 뭐 그런 것들이 있기에는 좀 척박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뭐 나름 기술로 이렇게 재배를 하지만 뭐 수출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가 튀르키, 나가 이스라엘, 그 다음에 가가 우즈베키스탄 보면
1차 산업 비율이 높다라고 하면 좀 더 덜 산업화된 국가라고 볼 수도 있고, 광물 외 에너지 자원, 공업 제품 뭐 이렇게 따로 엄청 특별한 건 없지만 나머지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가는 나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 자, 나왔어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나왔는데 가랑 나를 어떻게 하냐 선생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나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면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여기에서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나보다, 이거 틀린 설명. 나는 나보다. 그러면 나라 뭔지 몰라도 국가 내 이슬람 신자 비율이 엄청 높거나 낮겠죠. 그리고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나는 이스라엘, 나는 튀르키예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믿으니까 훨씬 더 낫겠죠. 나는 라보다 신자 비율이 낮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 맞는 설명. 자, 다 보겠습니다. 다는 카타르, 라보다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가 높다. 자, 그 선유국 뭐 이런 것들로 하시는 그 이런 국가들이 외부 사람들 많이 유입해서 청장년층의 인구 유입 그 성비가 높다, 남성 비율이 높다 했는데 다는 라보다, 튀르키예보다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라 중에서 총 인구는 다가 가장 많다 했는데 다는 여기잖아요. 그래서 딱 봐도 여기가 가장 많지 않죠. 영토로만 봐도 가장 적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니은디.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 여러 국가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산업구조 이렇게 되어 있고 석유랑 천연가스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비산유국 중에서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컴퓨터 전자 기술들이 많이 있고 1인당 GDP가 매우 높다.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은 또 뭐를 믿냐면 종교에다 넣어줄까요? 아니면 어디다 넣을까요? 이슬람교 말고 유대교도 있고, 이 유대교는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거 정도. 이스라엘 안에 팔레스타인 제외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 산유국에서 청장년층 안에서 성비가 높다. 이거 나오죠. 그 다음에 가라 중에서 총 인구는 뭐 딱히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6번까지 풀었습니다. 자, 7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글의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는 하르툼이며 이곳에서 백나일강과 청나일강이 합류한다. 나일강이 합류하는 곳. 그다음에 2003년 서부 지역의 다르푸르 나오면 여기가 수단이다 라는 것을. 나일강, 이집트 위가 수단이죠. 그래서 아랍계와 비아랍계의 분쟁이 발생한다고 했고, 남부 지역이 독립국가 남수단 유전지의 상당 부분 상실하였다 이렇게 돼서 가는 수단이라는 설명이고요. 나는 수도는 아스타나이며 대륙국이지만 카스피에 인접해 있어 항구를 통해 아제르바이잔, 이란과 교육이 가능하고, 국가명에서 카즈, 유목생활했던 방랑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스탄도 있어요. 카즈스탄, 카자흐스탄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는 크리스트교 신자보다 이슬람교 신자가 많다. 라고 있죠. 남수단이 독립을 했어. 자, 여러분들 그때 북쪽은 이슬람교, 아래쪽은 크리스트교 및 토착 종교가 많다고 했는데, 남쪽이 독립국가 만들었으니까 북쪽은 이슬람교 신자가 많겠죠. 가는 맞는 설명. 자, 나와보겠습니다. 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가 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라크 요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닙니다. 아스타나 있는 데는 중앙아시아 있는데 카자흐스탄 있는 데입니다. 자, 나는 가보다 수도의 겨울 평균 기온이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거의 적도랑 가까운 데고, 얘네는 그 좀 더 고위도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고위도죠. 그러니까 더 추운데라는 것이. 정답은 하나 더 있군요. 가는 북부 아프리카, 나는 건조아시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리을.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보시면 크리스트교 신자, 이슬람교 신자. 네, 종교 있는데 나오죠.
종교 있는 데에 이 분쟁과 관련된 거예요. 분쟁과. 그래서 그 분쟁과 관련된 거라서 어디다 적을까요? 주요국가의 산업구조는 딱히 안 했으니까 분쟁 이런 걸로 하고, 이게 나중에 그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랑 사하라이나 아프리카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종교 분쟁에서 북쪽이 이슬람, 남쪽이 크리스트. 이렇게 돼서 두 개의 갈등이 벌어지는 곳, 갈등이 벌어지는 곳이 수단, 남수단 관련되어 있는 거고, 이 사헬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데가 다르푸르 분쟁이 있고요. 얘네들은 수단에 있습니다. 다르푸르는 수단에 있고, 얘는 북부의 유목 민족인 이슬람교 있는 집단과 싸우는 거죠. 남부의 크리스트교 있는 영착민족 간의 집단 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막화가 심해지면서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수업 때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했고요.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 이거 그냥 거의 상식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그 이라크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요 주변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여기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수도의 평균 기온 뭐 이런 것들은 지도를 좀 보시면 사실 아는 거고, 건조아시아 이런 것들도 지도에 대한 이해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은 여기 있어요. 카자흐스탄 수도가 아스타나거든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여기 있어. 북한보다도 여기 거의 하얼빈 정도에 있습니다. 다만 수단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략적으로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이렇게 됐는데, 또 꽤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7번 했고요. 자, 8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8번 보면 다음 자료는 가나 호수의 면적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딱 수업 시간에 호수 2개 있습니다. 자, 여기 카자흐스탄 있고 우즈베키스탄 있는데, 여기 2015년 거의 없어지는 거, 이거 뭐였죠? 아랄해. 그 다음에 여기 아프리카 사헬지대에 있던 호수 줄어드는 거 차드호,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프리카 있는데 사하라 밑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카스피해 옆에, 카자흐스탄 옆에 여기 거의 없어지는 거, 고양이 그 발도장 같이 생겼다고 했었죠. 자, 가의 주변에는 관계 농업이 확대되면서 유입된 하천의 유입이 감소하였다. 그래서 맞습니다. 아무다리아 강과 시르다리아 강이라고 했고, 소련 시절에 목화 재배하다가 뭐 했었다. 뭐 그런 거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나의 주변 지역은 1985년에 비해 2010년에 가축 사육 두수가 증가하였다. 이것도 수업 때 했는데, 얘네들 왜 이렇게 감소하냐? 적정 사육 두수라는 표현들을 했었어요. 적정 사육 두수보다 더 많이 키우기 때문에 물을 많이 필요로 해서 줄어든다. 뭐 이런 거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근데 이거 보면 문제 그래도 꽤 나름대로 고민했어요. 모르면. 가나 모두 주변 토지 면적이 증가해서 줄어드니까 농업 생산량이 증대됐다.
네, 근데 이건 새로운 사막이 생겼다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황무지가 생겼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데라면 오 그럴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선지였고요. 가나 모두 면적이 축소되고 있으며 주변 지역에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 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 정답은 4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도 정리를 좀 해보시면 관계 농업이 확대되면서 유입되는 하천 유입이 감소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내용들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스텝 기후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막화 나타나는데 RR해의 문제고 이 RR해는 관계 농업이 확대되면서 유입되는 하천 유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있고 소련 시절 이런 것들이 특징이 있다 라는 거고 자, 사헬지대 뭐 다르푸르 분쟁도 있지만 차드호도 있다는 거죠. 이 차드호는 마찬가지로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없어도 되는 것 같아. 차도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축의 사육 부수가 과거에 비해 적정 사육 부수를 넘어 과도한 목축을 하고 있다.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농업 생산량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없어지고 사막이 형성됐습니다. 사막이 형성됐다. 주변 지역에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거 근데 이게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수능 특강이랑 수능 특강에서 나온 개념들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